안녕하세요.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용한 스파르스뷰 3D 리컨스트럭션 논문을 발표할 김건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아카이브에 8월 9일에 올라온 논문이고 이제 트위터 X에서 조금 바이럴이 되어서 알게 된 논문인데 아무래도 논문의 포맷을 했을 때는 이번 아이클리어 2025년에 제출할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트위터에서는 이미 2024년에 억셉된 논문이라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제목은 Self-Augmented Gaussian Splatting with Structure Aware Mask for Sparse View 3D Reconstruction으로 줄여서 OGGaussian이라고 부릅니다. 논문을 살펴보니 내용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걸 약간 후회하기는 했는데 발표 논문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네요. 네, 어찌됐든 어그가우시아는 오직 4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꽤나 준수한 성능으로 3D 복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2차원 이미지로부터 3차원 객체를 재구성하고 렌더링하는 것은 널프 이전부터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은 스파르스한 시각적 데이터를 상쇄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3D 모델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이는 이제 AR이나 로봇공학, 3D 게임 에셋 생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멀티뷰 이미지를 수십 장에서 수백 장 캡처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은 수의 이미지로부터 고품질 3D 객체를 효율적으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은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퓨션 너프의 대표적인 연구였던 다이어트 너프나 레그 너프를 포함하여 이전 접근 방식들은 주로 덴스한 캡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억실러리 컨시스턴시 로스를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뷰가 극히 스파르스해질 때 예를 들어서 360도 범위에서 단 6개의 이미지만 있을 경우 퓨샷 3D 리컨스트럭션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주로 사용 가능한 입력 이미지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달성할 수 있는 3D 리컨스트럭션의 디테일이 크게 제약되면서 종종 원래 객체에 대한 피델리티가 부족한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스파르시티, 희소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일가성을 저해하고 그리고 고품질 표면 텍스처 생성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모델의 성능은 인풋 이미지의 품질과 수에 따라서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복잡성이라든지 환경적 노이즈의 변화에 취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의존성은 그런 강건함의 부족함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모델들의 파라미터 또한 대부분 이제 크기 때문에 트레이닝 단계에서 부담을 주고 인퍼런스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성과 확장성을 더욱더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스파르스뷰 3D 리컨을 위한 새로운 셀프 오그멘티드 가우시안 스플래팅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이제 문제 정의를 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기존 널프 셋업에서 이제 100장에 달하는 멀티뷰 이미지가 극도로 적어졌을 때, 즉 4장, 6장 혹은 9장의 이미지만을 인풋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풋에 대한 3D 오브젝트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은 이 피규어와 같이 구성되는데요. 이 피규어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게 그려놓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먼저 앞서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대해서 메소드나 모티베이션, 릴레이티드 웍이나 모티베이션에서는 이제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논문의 제목대로 3DGS를 이용하긴 합니다. 먼저 단일 객체를 360도 범위 내에서 촬영한 스파르스 이미지 레퍼런스 셋인 X 레퍼런스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카메라 파라미터 파이 레퍼런스 그리고 객체에 대한 마스크 M ref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원하는 모든 시점에서 객체를 사실적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코arse한
3D 가우시안 모델 어, 여기서 콜스한 가우시안 모델 이게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파인한 가우시안 모델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차례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콜스 투 파인 스트레이트 전략을 써서 가우시안을 옵티마이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파르스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스파르스 뷰, 특히 내장으로 이미지가 제한된 경우 리컨스트럭션을 위한 3D 정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3DGS 이니셜라이제이션의 필수적인 SFM 포인트가 종종 손실되기도 하고 유효한 기하학적 정보가 부족해져서 이후 3D 가우시안의 덴시피케이션의 과정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콜스 가우시안 포인트를 사용하여 파인 가우시안 모델에 더 정확한 초기 기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3D 지오메트리 오그멘테이션 모듈을 제안합니다. 콜스 포인트 클라우드 PC는 이제 콜스 투 파인 3D 가우시안 패러다임의 초기 단계에서 이제 SFM 포인트 클라우드보다 객체의 더 정확한 기하학적 정보와 색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파인 가우시안 단계로 전환할 때 여기서 이제 이게 x, 파이, m으로 정의되어 있던 게 원래 기존 가우시안 파라미터라이즈드에 추가해서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 개수인 sh도 추가되고 이게 파인 가우시안 단계로 전환될 때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 개수인 sh가 색상 정보인 ci로 변환되고 이제 포인트의 공간좌표인 뮤 i와 그 아까 변환된다고 말씀드렸던 색상 정보 ci만을 유지하며 이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spherical harmonics와 여기서 opacity 같은 다른 속성은 의도적으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트랜스퍼하는 과정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의 기하학적 형태를 강화하는 데 조금 중점을 두고 모델의 구조적인 정확성을 조금 디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르스 뷰에서 3D 리컨스트럭션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레퍼런스 이미지가 너무 적은 시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피규어는 도현님께서 저번에 공유해 주신 건데 두 개의 뷰만을 가지고 씬을 구성할 때 어떻게 씬이 구성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보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영역, 이런 테이블 밑의 영역이나 여기 씬 뒤의 영역, 이런 영역에는 포인트들이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찰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3D 가우시안이 참조할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저자는 콜스한 렌더링 이미지를 활용한 Perceptual View Augmentation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추가적인 맥락 정보를 제공하면서 스파르스 뷰 인풋에서 씬에 대한 모델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수도 레이블처럼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콜스 가우시안 모델로부터 n.개의 새로운 시점에서 렌더링된 이미지 x 콜스를 얻고 오그멘티드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렇게 x fine, 한마디로 기존 카메라 이미지 인풋과 지금 콜스라고 부르는 특정 시점의 뷰에서의 이미지를 합친 버전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당되는 카메라 파라미터를 파이 파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인풋 카메라 파라미터와 새로 정의해서 추가된 콜스 카메라 파라미터의 합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 파인 가우시안 모델을 훈련해서 임의의 시점에서 사실적인 렌더링 X를 얻습니다. 이제 외부 시각 정보를 전혀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리파이먼트가 제공된 이제 데이터셋에서만 유도되도록 하고 원래 조건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self-contained refined mechanis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방법이 그냥 다른 방법과 차별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높은 정확도와 일관성을 가진 3D 모델을
달성하는데 중요하다고는 나와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를 이제 페이퍼에서 찾아볼 수는 없긴 했습니다. 이제 콜스 가우시안 모델 GC와 어, 어, 그 파인 가우시안 모델 GF의 최적화에는 컬러 로스와 모노큘러 뎁스 로스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컬러 로스는 이제 L1 로스와 DSSIM 로스가 합쳐진 로스입니다. 여기서 X는 렌더링된 이미지고 X 레퍼런스는 해당 참조 이미지인데 처음에 이제 인풋 이미지를 X 레퍼런스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게 인풋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가이던스를 위해서 Shift and Scale Variant Depth 로스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D 스타는 per frame rendered depth이고 한마디로 이제 프레임 특정 뷰에서 GT depth를 구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한 depth이고, 그리고 D star pred는 모노큘러 depth estimator로 유명한 조이 depth를 사용하여 측정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을 비교해서 네, 로스를 또 하나를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하여 최종 로스는 이 로스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고 이 로스에 대한 인자는 이제 감마로 각각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감마. 이제 앞선 파이프라인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마스킹 기법입니다. 콜스 가우시안을 위한 포인트 기반 마스크와 파인 가우시안을 위한 패치 기반 마스크라는 두 가지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콜스 투 파인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독특한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콜스 3D 가우시안 모델의 스파르스 이거 좀 깨졌네요. 네. 스파르스 인풋과 노이즈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3D 가우시안의 포인트 기반 랜덤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의 비율은 여기 RC를 설정을 하고 마스크의 반복 간격인 TC를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TC 반복마다 현재 모든 가우시안 포인트 중 RC 레이시오를 비율을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 이 선택된 3D 가우시안 포인트인 RC 곱하기 P, P가 지금 가우시안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택된 3D 가우시안 포인트는 버려지고 이후에 덴시피케이션 과정에 이제 참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콜스 가우시안 모델에는 포인트 기반 마스크를 활용해서 구조적 정확성과 완전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스크는 스파르스한 인풋 데이터에서 파생된 개별 포인트 혹은 가우시안 중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이미지와의 렌더링 에러를 분석하여 동적으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실제 씬과 크게 다르게 나타내는 영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동적으로 마스크가 생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에 대한 피규어가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어댑티브 프로세스는 모델이 집중적으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잘 표현된 영역에서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에 파인 리파이먼트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르스 뷰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할 때 씬의 특정 면과 같은 객체의 일부 정보가 완전히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Structure from Motion SFM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해당 부분에 포인트가 없거나 매우 이제 스파르스한 포인트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덴시피케이션 과정에서 완전하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콜스한 3D 가우시안의 모델에 부분적으로 누락된 입력과 노이즈에 대한 경고성을 로버스트니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자는 파인 가우시안 모델에서 3D 가우시안에 패치 기반 랜덤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파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이라고 하는 FPS 알고리즘을 통해서 파인 가우시안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C의 패치 중심을 추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KNN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C계의 패치를 얻습니다. 콜스 가우시안 모델에서 포인트 기반 마스크와 유사하게 그 전에 바로 윗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복 간격 TF와 마스크 비율 RF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TF의 반복마다 이제 R 레이시오 곱하기 이 패치 개수만큼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이 선택된 패치는 버려지게 되고 이후에 덴시피케이션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실험 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메소드가 굉장히 맥이 끊긴 듯이 끝나는데 실제로도 논문에서도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 데이터셋은 밈널프 360랑 옴니오브젝트 3D 데이터셋을 일단 사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4뷰, 6뷰, 9뷰에 대해서 실험을 이제 돌린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이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것들은 대부분이 기본 3DGS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퓨전 너프의 대표적인 다이어트 너프나 레그 너프,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이 나오게 된 그런 퓨전 너프류도 있고, 그리고 가우시안 오브젝트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억셉은 혹시 안 돼. 죄송한데 네. 지금 약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나요? 아까 그 바인 GS에서 약간 슬라이드가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그런가요? 네. 지금 퀀티테이티브 리절트 설명드리고 있긴 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그 패치 베이스드 마스크로 보이시나요? 네, PPT 다시 안 나오고. 잠시만요. 이전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까요? 아니요, 16페이지. 그러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은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게 지금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는 게 그런 퓨전 너프의 대표 주자들로 불리는 것들과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제 퓨샷 관련된 3D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베이스라인을 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우시안 오브젝트라는 게 아직 억셉은 되지 않았지만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써서 이렇게 스파르스 뷰의 인풋에 대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한 그래도 가장 최초의 논문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완전히 스파르스한 뷰에 대해서 하지 않은 건 인스턴트 스플랫이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스파르스한 뷰 인풋에 대해서 한 거는 아마 가우시안 오브젝트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제안한 메소드인 오그 가우시안이 가장 높은 매트릭 달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픈 일루미네이션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조금 더 리얼월드에 가까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 위에서도 이 수치는 일단 그 가우시안 오브젝트 논문에서 가져온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서도 LPIPS나 PSNR 측면에서 4뷰에 대해서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6뷰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하게 논문에 나와 있는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인데요. 이거밖에 없어서 사실 굉장히 아쉽긴 한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가우시안 오브젝트와 일단 퀄리테이티브 리절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GT가 여기 이 베이스 케이스를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빛나고 있는 건지 뚫려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가우시안 오브젝트에서는 이게 확연하게 막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오그 가우시안에서는 이렇게 유사하게 따라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우시안 오브젝트에서는 이렇게 흐릿하게 블러 처리된 것처럼 결과물이 나오는데 비교적 어그 가우시안에서는 조금 블러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에보다는 나은 것 같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진행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그멘테이션 기법들, 그 지오메트리 어그멘테이션과 그 퍼셉츄얼 뷰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특정 그 스트럭처 웨어 마스크 기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저는 크게 차이가 다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거를 다 합쳤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 가장 잘 안 보이는 톱니 부분이 그나마 기존 그 컴포넌트를 그 제외하면은 아예 안 보이다가 그나마 다 합치면은 이 정도라도 보이는 게 그래도 성능이 조금 향상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터레이션 수로 꼽았던 TC, 그러니까 콜스 스테이지에서는 TC고 이제 파인 스테이지에서는 TF로 불리는 그 이터레이션 수에 대한 어블레이션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쓰인 씬은 뭐 키친 가든 본사이라는 씬을 썼다고 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을 때 이 이터레이션이 1이 만 기준이고 0.6이 이제 6천 기준인데, 0.6 기준이 가장 높은 PSNR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느 그 뷰와 씬과 한마디로 뷰의 인풋 개수와 어떤 씬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6000일 때가 가장 PSNR이 높아서 6000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지오메트리 오그멘테이션과 퍼셉츄얼 뷰 오그멘테이션, 그리고 마스크 오그멘테이션, 이거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진행한 거를 수치적으로 이제 또 리포팅을 하고 있고요. 위에서는 이제 키친 데이터셋, 아래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본사이 데이터셋, 그리고 여기서는 4뷰, 아래에서는 9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확실하게 이 모듈들이 이러한 매트릭 지표들을 꽤나 확연하게 향상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리포팅하고 있는 게 타임 이피션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그가우시안이 총 트레이닝 타임과 렌더링 타임을 합쳐서 대략 10분 내외로 모두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거의 베이스라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우시안 오브젝트는 트레이닝 타임이 굉장히 길게 되어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거를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이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